안녕하세요. 종로학원의 박원태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도 이제 어느덧 3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 시기가 되면은 뭐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오는 학생들이나 지금 막 허둥지둥 막 문제 풀기에 바쁜 학생들 모두가 다 마음이 초조해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겨내서 평상시 공부하던 이 페이스를 수능 때까지 유지시켜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능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최상의 성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생님이 D-Day 30일 마무리 학습 전략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 학습 전략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들으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신문 기사 나오는 거나 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로 공부해야 될 그 학습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습 자료로 공부하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약점 유형과 변별력 있는 문항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약점 공략하기. 자, 마무리 D-Day 30일 마무리로 학습하기 가장 좋은 자, 약점 공략하기 학습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자, 물론 뭐 학습 대책도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되는구나. 자, 이거를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무리로 정리할 수 있는 학습 자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학습 자료는 어떻게 주냐? 자, 이 학습 자료 제공 방법은요. 이제 학습 대책 선생님이 쭉 강의를 할 텐데 한 마지막쯤에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선생님이 알려줄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D-Day 30일 마무리 학습 전략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등급별 마무리 전략을 제시할 건데요. 자, 상위권 등급, 즉 1에서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겁니다. 즉,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하시고요. 고난도 문항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지 돼요. 자, 상위권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뭐죠? 아는데 실수해서 틀렸습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없는지, 또는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읽지 못해가지고 조건을 놓쳐가지고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 풀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하게 문제를 읽어보라는 얘기지, 그런 어떤 계산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1등급을 반드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부는 반드시 개념에 대한, 우리가 수능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사고력,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좀 고난도 문항들을 가지고 이해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마무리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곁들여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실수하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문제를 풀 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3, 4등급의 학생들은 자, 반복해서 자주 틀리는 문항의 어떤 그런 유형에 대한 보충 심화학습, 자,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자, 그러면 반복해서 자주 틀리는 이러한 문항을 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떤 그냥 시험지식으로 나온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단원별, 유형별로 나와 있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본인이 약한 파트들, 그리고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약한 그러한 유형들을 마무리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 학생들, 5등급 이하 학생들은요. 자, 맞힐 수 있는 기출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공략하도록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를 바탕으로, EBS 교재에서 틀렸던 유형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학습하십시오. 그리고 개념, 공식들을 반드시 다 공부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나 공식을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총도 안 메고 그냥 전쟁하겠다고 나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EBS 교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념과 공식들 모르는 게 없도록 다 정리하고 거기서 틀린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반드시 수능에서 많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족한 개념 철저하게 학습해라 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를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자, 시험 앞두고 긴장을 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좀 소홀해진 그런 부분들 또는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또는 이제 본인이 평소에 어려워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혹시 까먹은 개념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좀 본인이 이렇게 잊어버린 부분이 있거나 좀 약간 개념이 약간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마무리에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수능에 임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공부의 완성도를 높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수능을 앞두고는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막 보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학습법은 뭐냐면 일단 이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시험 전범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잊어버린 개념이나 잊어버린 공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외워두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 기존에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틀려왔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공부할 때는 계속 어떤 새로운 걸 본다기보다는 기존에 공부한 걸 가지고 기존에 여태까지 공부해온 것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게 가장 마무리 학습의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실전 연습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이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언어 영역, 뭐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시간. 자, 그러니까 국어 영역, 뭐 수학, 영어 영역, 탐구 영역 다 이렇게 시간을 수능 시간에 맞춰 가지고 주말 같은 때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실전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가지고 수능 당일날은 자,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약점 유형을 집중 공략하라란데요. 자, 약점 유형을 집중 공략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해야지 되는 건데요. 자, 어느 학생이나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되는데요. 자,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본인이 나는 어디 뭐 미분에서 어떤 그래프 활용 쪽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학생들은 어떤 좀 평소에 자주 틀리는 어떤 좀 그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에서 좀 약점 유형이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약점은요, 개념에 대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을 예를 들자면 물론 그래프 활용 이쪽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지만 정말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난다.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진입판정 문제가 난다. 그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약점 유형이다 라고들 이제 그런 부분만 약점 유형이다 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약점 유형 파트들은 다른 데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본 개념을 활용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 학생들이 놓치고 있었지만 시험에 났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약점 유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점 유형을 집중 공략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 약점 유형은 등급을 결정짓는 변별력 있는 문항은 반드시 약점 유형에서 출제가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뭐 벡터를 예를 들자면 벡터에서 어떤 복잡한 방정식에 관련된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벡터의 내적과 연산 이런 본질을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점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등급을 결정짓는 변별력 있는 문항 여기에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그 학습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는 어떻게 되냐? 자,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선생님이 올려놓을게요. 그럼 선생님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자, 이게 블로그 주소예요. http pwt야. pwt mass.blog.me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블로그로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블로그에서 왼쪽에 보면 주 메뉴가 있습니다. 그 주 메뉴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올려놓을 건데, 일단 이 블로그 주소를 쳐서 들어가도 되고요. 네이버나 또는 다음에서 검색어에다 박원태를 입력하시면 선생님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왼쪽 카테고리에다가 수능 마무리 자료라는 이러한 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주 메뉴에서 수능 마무리 자료라는 그러한 메뉴에서 그 약점 공략하기를 이제 선생님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 블로그로 들어와서 여기서 학습 자료를 받아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학습 자료를 이제 가장 잘 활용하려면 사실 선생님이 수업까지 해주면 정말 이제 100% 완벽할 텐데, 왜냐면 이제 이 약점 공략하기, 이 약점들을 어떤 접근 방법으로 또는 어떤 요령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내용이지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완벽하게 100%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직접 수업 듣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물론 그래서 수업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학습 자료라도 받아서 풀어보면 상당히 많은 8, 90%의 도움은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걸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시험 전날까지 실점 감각을 유지해라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학이 이제 좀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자주 하는 실수인데, 이제 나는 수학이 늘 100점 나오고 이래. 또는 어쩌다 하나밖에 안 틀려. 그래서 이제 나는 수학이 자신이 있어.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학은 됐으니까 다른 약한 파트들 이쪽만 잡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학을 딱 손을 놔. 그리고 그 다른 영역,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영역만 이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수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선생님도 수능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여행을 다녀오잖아. 그러면 그런 다음에 한 1,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 문제 아무것도 안 보다가 갑자기 이제 문제를 딱 풀려고 보면 속도가 현저하게 딱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감이 약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정말 일주일만 쉬어도 그 문제 푸는 그 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선생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수학이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약한 부분만 잡을 거야, 이런 착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은 일주일만 쉬어도 감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 시험 보기 전날까지, 수능 보는 전날까지 꾸준히, 다만 하루에 1시간이라도 꾸준히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시험 전날까지, 시험 당일날까지 반드시 유지를 시켜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수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학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생활 리듬을 수능 시험 당일 패턴과 일치시켜라 라고 했는데요. 자, 수능 일주일을 남기고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보는 날과 이 패턴을 일치시키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 수능 시험 보는 당일날 몇 시에 일어날지 미리 정해가지고, 자, 그 시간을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는 시간도 정해야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항상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동일하게, 될 수 있으면 학습까지 언어 영역 시간에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시간에는 수리 영역, 이렇게 공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능 당일날과 패턴을 좀 일치시켜가지고 일주일 전부터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까지 다 연습을 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항상 생활을 하는 걸 유지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수능 당일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D-Day 30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 학습 자료를 이제 제시해 줬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이 학습 대책들, 마무리 학습 대책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제공하는 이 학습 자료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만드는데 물론 이제 9월 평가원 전에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평권, 9월 평권에서도 변별력 있는 이 30번 문항이라든가 또 다른 문항들이 선생님이 만든 이 약점 공략하기 여기서 나왔어요. 유사 문제가. 그리고 지금 이제 매달 몇 번씩 있는 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이 약점 이용해서 유사 문제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중요한 자료니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 정리 잘해서 수능 대박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